안녕하세요. 덕서고등학교 통합과학 교사 이덕훈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3단원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차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단원은 수행평가에 속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세상을 이루는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한다. 자,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물질은. 자,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원소들의 성질이 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통해 자연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요. 여기서는 그 주기율표 안에 있는 원소들의 어떤 주기성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비슷한 원소들. 자꾸 아이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선생님한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몸에 좀 배워서 원소들 모든 걸 다 아이들이라고 불러가지고 자 원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에 있는 아마 그림일 거예요. 원소를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헬륨, 구리, 산소, 황, 금, 철에 대한 특징들을 좀 적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적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헬륨, 세 가지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상태, 두 번째는 색깔, 세 번째는 전기가 잘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헬륨은 일단은 기체 상태가 되겠죠. 기체. 그리고 색깔은 무색입니다. 무색. 그리고 헬륨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자, 좀 기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처음만 이렇게 쓰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전기 X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전기가 통하면 전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헬륨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그 마트에 가면 롯데마트에 가면 그 헬륨 풍선을 팔아요. 이렇게 3,000원인데 너무 비싸. 3,000원 내고 가끔 선생님 아들이 이제 사달라고 하면 헬륨 풍선을 사줍니다. 그럼 집에서 갖고 놀아요. 갖고 이렇게 천장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헬륨은 가벼우니까 기체가 산소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여기 좀 지루해지면 좀 재미가 없어지면 안 갖고 놉니다. 그럼 그때를 딱 선생님이 캐치해서 얼른 헬륨 풍선을 갖고 간 다음에 먹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목소리가 변하게 되죠. 이거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헬륨 가스를 딱 마시면 안녕하세요 기체부터 안녕하세요 이덕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너무 그 경망스럽게 행동한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미안합니다. 자 구리는 고체. 그리고 색깔이 지금 보듯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붉은색. 그리고 특징은 전기가 잘 통하게 되겠죠. 전기 통한다. 자, 산소는 기체죠. 기체. 그리고 얘도 역시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고. 그 다음에 산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황은 기체입니다. 기체. 고체. 황은 자, 고체입니다. 고체. 가루. 그리고 노란색을 띠고 있어요. 노란색.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 금. 선생님이 갖고 싶은 금. 금은 고체가 되겠죠? 고체. 그리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라기보단 사실 황금색이죠. 황금색. 노란색이면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자, 금은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원소이면서 물질이면서 자 철은 당연히 고체가 되겠죠. 고체면서 색깔은 은백색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상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리고 색깔이 어떤 색이냐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특징을 적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6가지 원소 헬륨, 구리, 산소, 황, 금, 철을 조금 비교하면서
구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체냐 고체냐를 갖고 구별을 할 거예요. 기체냐 고체냐. 자, 지금 기체인 거는 앞에서 뭐라고 했죠? 헬륨 그리고 산소가 기체고 구리, 황, 금, 철 등은 고체가 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색깔이 있느냐 색깔이 없느냐. 자, 무색인 거 헬륨, 산소 그리고 나머지 색깔이 있는 거 붉은색 구리, 노란색 황, 노란색 은, 은백색 철. 자, 아까 기체냐 고체냐 분류했을 때랑 무색이냐 색이 있느냐 분류했을 때랑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네요. 같은 분류 형태. 자, 마지막입니다. 전기가 잘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전기가 잘 통한다. 구리, 금, 철. 그리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헬륨, 산소, 황. 자, 얘는 앞에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황에서 좀 차이가 생기게 됐네요. 자, 그래서 원소를 분류를 해봤어요. 뭘로 분류를 해봤냐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금속에는 구리, 그리고 금, 그리고 철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비금속에는 헬륨, 그리고 산소, 마지막 황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된 특징 기준이 아까 뭐가 있었죠? 전기가 흐르느냐, 전기가 흐르지 않느냐. 즉 색깔이나 그리고 이 상태,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이런 상태는 어떤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를 갖고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속에서도 고체인 것도 있지만 뭐 다른 상태인 것도 있고 비금속인 경우에도 뭐 기체 상태도 있고 고체 상태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색깔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겠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고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념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만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원소는 분해가 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원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분해되고 원자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가 분해되게 되면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H2O 라는 물이 분해가 돼서 이제 HO 이렇게 분해가 될 수는 있지만 수소가 갖고 있는 성질, 산소가 갖고 있는 성질 얘네들만의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겠죠. 근데 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가 되면 더 이상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성질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류가 되겠고요. 주기율표에 110종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보니까 지금 뭐 작고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1번 수소부터 이제 쭉 끝까지 약 110종류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족이라고 나와 있고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부릅니다. 족이라고 부르고요. 이 족은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습니다. 1쪽에서부터 18쪽까지 있고요. 이 같은 족끼리는 무엇이 같냐면 최외곽 전자수가 같습니다.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가로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로줄, 주기율표에서의 가로줄은
주기가 됩니다. 주기가 되고요. 주기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존재를 하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무엇이 같냐면 전자 껍질의 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여기 색깔이 조금 다양하게 나와 있죠.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 네모난 칸을 채우고 있는 색깔이 연두색, 초록색, 조금 밝은 분홍색, 그 다음에 뭐 보라색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나누는 기준이냐면 여기 알루미늄 보이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이렇게 따라서 쭉 선을 그었을 때 이 우측 상단에 있는 것들은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이 중에 얘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왼쪽에 있지만 여기 있는 수소까지 포함해서 비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알루미늄을 포함한 좌측 하단에 있는 원소들이 금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을 주기율표상에서 우리가 대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금속을 보면 금속의 글씨들은 대부분 검은색으로 쓰여져 있죠. 여기서 검은색으로 쓰여진 글씨는 바로 뭐냐면 고체 상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수은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원소도 마찬가지고요. 수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속이지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 되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비금속을 살펴보면 검은색 글씨도 있고 파란색 글씨도 있죠. 대부분. 그래서 고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비금속은.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빨간색으로 쓰여진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에서는 대표적인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 수은, 그리고 비금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비금속이 브로민이라는 거 조금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여기 다음 배우게 되는 이제 원소를 좀 더 디테일하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족끼리는 최외각 전자가 같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같은 족끼리 왜 성질이 비슷한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 그래서 1쪽과 17쪽과 18쪽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